뭐 저희 신입학 전형에 대해서는 이미 홈페이지에 모집 요강도 나와 있고, 또 저기 신입학 전형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사항들이 홈페이지 찾아 들어가시면 모집 요강 옆에 뭐 FAQ나 Q&A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글들을 찾아 읽어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들을 이렇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그 가운데에서 좀 기본적으로 저희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올해 진행될 저희 신입학 전형의 일정은 민사고 역사상 가장 짧은 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12월 14일부터 원서 접수를 시작을 하고요. 원서 접수가 3일 만에 마쳐지는데요. 저희가 1단계 합격자를 선정해서 그 다음 주에 바로 수요일날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1단계 합격자가 발표가 된 이후에 바로 또 그 다음 주에 월화수목 4일에 걸쳐서 면접과 체력 검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단계 합격자는 4일 동안의 그 면접 체력 검사 일정 중에 하루 오셔서 참석을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 주에 또 바로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는 것으로 저희의 신입학 전형 일정이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아마 뭐 제가 중간중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일정이 좀 바쁘니까 미리 뭔가를 많은 것들을 이렇게 막 준비를 해야 될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요. 뭐 특별히 좀 이렇게 서둘러서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 것은 원서 접수를 마지막 날 마감 시점에 맞춰서 서둘러서 하시려고 하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까 원서 접수를 조금 더 이렇게 미리 하시면 14일, 15일 사이에 미리 하시고 우편으로도 제출하셔야 될 것들이 있어서요. 예,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모집 정원은 총 160명입니다. 160명을 다 뽑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작년에도 저희가 한 157명 정도 선발을 했고요. 그 중에서 오늘 특별히 또 말씀을 드릴 전액장학생 전형은 총 16명입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에 해당되는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일반 전형이다, 뭐 전액 장학생 전형이다, 횡성인재 전형도 있는데, 뭐 횡성인재 전형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는 다른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지원 자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전형은 별다른 지원 자격은 없이 저희 그냥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뭐 그런 자격들을 갖추면 되겠고요. 네, 전액 장학생 전형은 뭐 특별히 저희가 정한 기준, 네, 조금 이따 다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준을 만족하는, 그러니까 뭐 그냥 간단히 그 이야기를 하자면, 예, 저희 학교 학비가 굉장히 비싸죠, 그죠? 예, 부담이 될 텐데 그런 부담을 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인정이 되는 범위에서 저희가 학생들을 선발을 하는 전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횡성인재 전형은 횡성 지역에서 학생을 선발을 하는 게 되겠고요. 만약에 전액장학생 전형 지원자가 이렇게 적격자가 없을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16명을 다 뽑느냐? 작년에도 한 20여 명 정도 지원을 했고요. 근데 그중에서 저희가 전액장학생 전형 인원을 정확하게는 뭐 이렇게 밝히지는 않습니다만 16명을 전부 채워서 선발하지는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전액장학생 전형은 이렇게 특혜를 주기 위한 전형은 아닙니다. 저희 학교에 공부를 하러 오는 학생들 중에서 특별히 경제적 상황이 좀 어려운 경우에 또 저희가 저희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그런 문들을 열고자 하는 전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액장학생 전형 지원자가 꼭 참고를 하셔야 될 것은 다른 전형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예, 그럼 전액장학생 전형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전액장학생 전형을 크게 저희가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동문, 뭐 영해, 선해 이런 이름들이 붙여져 있는데 자, 그 구분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름이 붙은 것은 장학금의 출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장학금이 지원되는 액수도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선발되는 방법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원서 접수하실 때 이렇게 실제로 접수하실 때 보시면은 알겠지만 전액장학생 전형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클릭을 하시면 동문인 영예 선외장학생 3개를 동시에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선발을 그렇게 동시에 지원을 한 경우에 대부분은 다 동시에 지원을 하시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선발된 학생들의 그 장학금을 어떤 장학금으로 지급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전형으로 선발이 됐다는 정도를 구분할 뿐이지 뭐 다른 이유는 별다르게 없습니다. 음, 그래서 3개 동시에 꼭 지원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뭐 크게 뭐 동문장학금 받는다고 해서 영예장학금 받는 거하고 뭐가 다르거나 뭐 이런 것도 없고요. 그래서 3개 동시에 지원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인원도 저렇게 구분이 돼 있기는 하지만 그냥 16명 안에서 동일하게 선발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장학금은 저희 재학 중 3년 동안 어, 뭐 갖가지 교육경비 일체를 다 지원을 받는다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뭐 단 하나 저희 학교 그 장학 규정이 또 있는데 여타 다른 장학금과 중복 지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다른 장학금을 중복 지급하는 것은 아마 전액장학생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의 경우라 그러면 학교에서 생활하는 여러 가지 모든 들어가는 돈들이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어, 중복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저희가 뭐 용돈을 주거나 이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렇게 뭐, 안 되고요. 다른 학생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더 주기 위한 뭐 규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영재장학금은 제외입니다. 영재장학금은 뭐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근데 요거는 그냥 각 학년별로 저희가 이렇게 뭐 성적 우수 장학금과 비슷한 류의 어떤 장학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 문구에 제가 전액장학생 전형은 특별 전형이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뭐 요거를 이렇게 특별히 강조해서 드리는 이유는 요 말의 의미가 전액장학생 전형이라고 해서 저희가 특별히 별도의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지 않습니다. 그 선발 면접관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서류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고 그 학생이 어떤 전형으로 지원을 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평가를 다 하십니다. 그래서 어, 뭐 이렇게 다른 어떤 절차와 다른 선발 과정을 갖지 않습니다. 이게 종종 그런 질문들을 하셔서 그러는데요. 어, 똑같이 다 일반 전형 아이들하고 똑같은 선발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해서 선발을 하고요. 그래서 16명이 안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게 전액자 학생 전형으로 지원을 한 학생들이 저희가 선발하고자 하는 160명 이내의 학생 범위 안에 들어오면 합격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선발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지원 자격은 뭐 이미 모집 요강에 공지가 다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저희 국내에 있는 중학교 졸업 예정자이거나 국내 중학교 졸업자이거나 혹은 뭐 검정고시 합격자나 해외학교 졸업자 등 이렇게 중등 중학교를 졸업하는 그 학력과 동등하다고 인정이 되는 분들이 여야 하고요. 이게 공통 자격이고 전액장학생 전형인 경우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기준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다라는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집 요강에는 뭐 요 기준에 해당되는 건강보험료로 보통 산정을 하는데요. 건강보험료 납입금에 대한 표가 들어 있습니다.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가구소득이 또 꼭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가 아니더라도 학교장의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지원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급작스럽게 가정 형편이 어려워졌다거나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저희 학교에 또 지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는 고등학교를 재학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물론 휴학생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원이 안 되겠고
전기고등학교, 뭐 보통은 과학고등학교겠죠. 합격자는 후기고 자체에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저희 학교는 현재 일반 그 고등학교로 뭐 자사고라고 알려져 있지만 자사고도 큰 범위에서 일반 고등학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후기 고등학교로 전형을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정기고등학교 합격자는 후기고등학교 지원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중 지원이 금지가 되어 있는데요. 다른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에 지원하는 경우에 이중으로 저희 학교에 지원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희 학교 원서 접수가 온라인 입력이 완료되면 바로 지원자 현황을 교육청 연합해서 이렇게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지원자를 다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지원이 딱 완료가 된 상황이면 저희가 지원자로 다 취급을 해서 사이트에 올리고요. 중복돼서 검색이 되면 양쪽에서 다 탈락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의하셔야 되겠고요. 작년에는 사실 없었는데 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런 이중 지원 금지 뭐 이런 거 없을 당시에 뭐 내년에 지원을 할 건데 미리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볼래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온라인에다가 입력하고 하시던 분들이 드물게 한두 분 계셨었습니다. 참, 그런 짓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괜히 그런 짓 잘못하면 교육청 분들이 엄청 고생합니다. 그 학생 찾으려고. 이렇게 막 명단이 없는데요. 막 중학교 3학년 명단이 없는데 막 찾으려고 그러다가 엄한 중학교 3학년이 다치거나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짓은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원서 접수하고 서류 제출하는 내용들이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간략히 정리를 하자면 저희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서 원서 접수와 서류 제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온라인으로 원서 접수를 먼저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온라인은 이제 저희가 신입학 홈페이지가 요 이제 전형 기간 되면 오픈을 하는데 거기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입학원서, 교과 성적 등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12월 16일 금요일 12시에 낮 12시죠. 정오에 마감을 합니다. 이때까지 완료를 하셔야 되는데 조금 미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시에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을 또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뭐 제출하실 서류는 자기소개서, 학부모 기재사항, 추천서입니다. 자기소개서는 본인이 직접 지원자 본인이 작성을 하는 거고요. 학부모 기재사항은 보호자 한 분이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 추천서는 선생님을 포함해서 추천인 한 분이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16일 금요일 정오에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입력하시는 거는 다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정각에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전부 제출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이제 온라인 접수가 마감이 되면요. 서류 제출 이렇게 하는 거는 각자 따로따로 하셔도 됩니다. 이게 뭐 순차적으로 꼭 하실 필요 없고요. 순서에 상관없습니다. 근데 온라인 서류 제출을 하시기 전이더라도 우편으로 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편으로 보내시는데요. 온라인 원서 접수만 딱 되면 그 입학 원서가 출력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력을 하신 다음에 그 출력본과 그다음에 학교 생활기록부, 그다음에 추가 증빙 서류들 있죠. 전액장학생 전형 같으면 이제 그 경제적 상황들을 증빙하는 서류들을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편으로 서류 제출하시는 것은 16일 금요일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가 그 이후에 전형들을 진행을 하는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에 16일 날 오후에 보내시면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도착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조금만 더 미리 좀 준비를 하셔서 제출을 해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인터넷 원서 접수하는 거 창에 가시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뭐 다른 것들 다 빼고 인터넷 원서 접수하는 사항들만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인터넷 원서 접수 뭐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인터넷 원서 접수를 클릭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사항들을 거기에 기록된 사항들을 읽어보시면서 찬찬히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학부모 기재사항, 추천서 이것들을 두 번째로 쭉 입력을 하시는데
뭐 자기소개서는 본인이 입력하는 거고요. 학부모님이 다른 컴퓨터에서 따로 동시에 입력을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추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추천서는 인터넷 원서 접수가 완료되면 접수 번호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그 접수 번호를 추천인께 전달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접수 번호가 있어야 추천인께서 이렇게 그 이제 들어오실 수 있어요. 입력하는 그 사항들 안으로. 그래서 입력을 해 주시면 되는데 추천서는 국문 추천서와 영문 추천서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뭐 영문 추천서를 별도로 사실 만든 이유는 외국인 선생님들이 가끔 추천서를 쓰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희가 국문 추천서는 사실 국문으로만 안내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선생님들이 입력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을까 봐 영문 페이지를 따로 별도로 하나 똑같은 버전의 영문으로 작성되는 페이지를 하나 따로 만든 거일 뿐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 다 입력하신다고 뭐 득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둘 다 입력하실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입력이 다 끝나면 이제 원서 접수 결과를 확인하시면서 원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입학 원서를 출력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생활기록부와 추가 증빙 서류들을 같이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추가 증빙 서류는 뭐 이것도 간단하게 정리를 했지만 그 모집 요강에 한 번 더 꼼꼼하게 모집 요강을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는 주민등록등본, 뭐 가족관계증명서, 전액장학생 대상자 확인서. 이거 전액장학생 대상자 확인서는 본교 제공 양식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 11월 말쯤에 그 양식들을 다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를 그 증빙하시는 것은 그냥 건강보험료로 증빙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최근 6개월치인데요. 5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로 이렇게 그 납부 확인서와 자격지실 확인서를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부모님 두 분 다 일을 하시는 경우라 그러면 두 분 다 포함을 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학교장 추천, 읍면 동장도 가능합니다. 네, 학교장 추천을 받는 경우라 그러면 추천서를 또 그 본교 제공 양식이 그 공지될 때 보시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서와 그다음에 추천하는 사유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 증빙 서류까지 포함을 해서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게 뭐 이제 그 저희 신입학 전형을 조금 더 잘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전형 방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액장학생 전형이 특별 전형이 아닙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모든 지원자에게 지원 전형에 관계없이 동일한 선발 방법과 기준을 적용해서 저희가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블라인드 테스트이기 때문에요. 실제 평가하시는 모든 분들은 지원자의 뭐 이름, 학교, 출신, 지역 등등등 지원하는 전형이 무슨 전형이다 이런 것도 아무것도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똑같이 모든 아이들을 동일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크게 1단계와 2단계로 전형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그냥 교과 성적만으로 평가를 하고요. 1단계 전형은 사실은 2단계를 진행할 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한 그냥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교과 성적으로 300명 이내에서 저희가 2단계 전형을 진행할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발표를 한 이후에 2단계를 진행을 합니다. 2단계는 서류평가와 면접, 체력검사 이렇게 세 가지가 진행이 되는데 뭐 각각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60명 이내에서 저희가 최종 합격자를 선발을 합니다. 최종 합격자는 1단계 교과 성적까지 포함을 해서 네 가지로 평가되었던 뭐 서류평가, 면접, 체력검사까지요. 이렇게 네 가지 항목들을 전부 종합해서 심사를 해서 저희가 160명 이내에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을 합니다. 자, 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교과 성적은 뭐 이것도 모집 요강에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각 학기별로 환산 점수를 다 계산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것들을 각각의 그 반영 비율을 곱해서 최종 교과 성적을 계산을 합니다. 학기별 환산 점수는 저희가 제출하실 때 보시면 그 학교 생활기록부요. 그 출력하실 때 출력 옵션이 있습니다. 출력 옵션에 그 서울 이외의 자사고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어 이렇게 원점수, 표준 편차 뭐 등 이런 거 다 사라져요.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학교 성적은 성취도밖에 없습니다. A, B, C, D 성취도밖에 없어서 그 성취도를 기준으로 점수를 환산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각 과목이 A다 그러면 무조건 100점으로 계산을 해요. 뭐 그 학생이 90점 맞고 A가 됐던 100점 맞고 A가 됐던 상관없이 그냥 100점입니다. B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B는 저희가 90점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뭐 85점으로 B를 받았던 81점으로 B를 받았던 상관없이 전부 저희의 환산 점수는 90점입니다. 뭐 C, D, E 마찬가지로 저렇게 환산 점수 계산이 되고요. 각 과목별로 저희가 그 반영 단위를 달리하고 있는데요. 뭐 국어나 수학, 과학, 뭐 영어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 단위가 5가 되겠고요. 역사, 사회가 33, 도덕이 2, 뭐 등등등. 저희가 이게 반영 단위를 계산을 한 것은 이제 학기별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수업을 하느냐를 이제 계략적으로 전국에 있는 학교들을 이렇게 둘러보고 이렇게 좀 반영 단위를 좀 달리했어요. 그러니까 수업 시수나 아이들이 이렇게 뭐 공부하는 그 시간들 등등등을 그냥 계산을 해서 반영을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각 교과별로 그 환산 점수 곱하기 반영 단위의 합산을 계산한 다음에 반영했던 그 반영 단위의 전체 합산으로 나누면 100점 만점에 학기별 환산 점수가 나와요. 그것을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2학년 때는 20%씩 학기별로 반영을 하고요. 3학년 때는 30%씩 반영을 해서 아래에 나와 있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교과 성적이 또 100점 만점에 몇 점 뭐 이렇게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그 점수를 계산을 하는데 교과 성적 그 질문들 많이 하세요. 뭐 어느 정도가 1단계 통과하는 컷이 될까요? 뭐 이런 거. 근데 절대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은 양해를 해주시기, 뭐, 양해가 아니고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말씀을 딱 드렸는데, 혹시 그 학생이 합격을 못하거나, 뭐 이래버리면, 제가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 해에 어떤 학생들이 얼마만큼 지원을 했느냐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뭐, 물론 저희가 300명 이내에서 1단계 합격자 선발을 하기로 했는데, 최 300명이 다 지원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굉장히 운 좋게 전부 2인데 면접 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경우가 없긴 한데 뭐 최악의 경우에 뭐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만약에 300명 넘게 올 A가 지원을 했다. 뭐 이렇게 되면 B 하나만 있어도 1단계에서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지원된 상황을 보지도 않는 상황에서 미리 예단을 할 수는 없어서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정확하게 드릴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뭐 보통 이렇게 여러 가지 저도 종종 인터넷 하면서 이렇게 좀 검색도 해보고 하는데요. 그런 질문들 여기저기 많이 올리시는 분들 계세요. 그죠? 그래서 뭐 민사고는 뭐 B나 C쯤 있어도 합격을 하더라. 뭐 선배들한테 물어보는 경우도 있기도 한데, 예, 뭐 실제로 경험상 예, B나 C가 있어도 1단계 합격하는데 합격한 학생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자까지 딱 간 경우를 보면 사실은 B나 C가 좀 있어도 합격하는 경우도 있는데 올 A여도 최종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성적의 경험상 저희는 교과 성적이 사실은 어쩔 수 없이 2단계 전형을 진행하기 위해서 거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교과 성적 자체를 저희가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는 사실입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전형에 들어가면 서류 평가를 먼저 하게 되는데요. 각 학생별로 저희가 복수의 평가위원이
이렇게 여러 가지 제출된 지금 아래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서류를 다 검토를 해서 평가를 합니다. 네, 각 항목별로 자기소개서, 학부모 기재사항, 추천서 이것들 각 항목별로 따로따로 다 평가를 하는 건 아니고요. 한꺼번에 평가합니다. 그래서 각 평가위원에게 자기소개서와 학부모 기재사항 추천서가 동시에 동일하게 다 제공됩니다. 그냥 한꺼번에 제공이 되고요. 그 모든 거를 다 종합평가를 그냥 합니다. 그러니까 항목별로 따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 지원자당 저희가 보통 한 3분 정도 평가위원이 배정이 됩니다. 3분이 또 서로 모여서 상의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각자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각자 평가한 자료들을 저희가 종합해서 서류평가 이렇게 뭐 점수로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서류평가 과정에서 뭐 이렇게 막 코멘트들을 작성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저희가 최종 합격자를 선정을 할 때 활용하는 자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서류 양식 공지는 올해는 날짜를 아주 딱 박아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예전에는 보통 한 2, 3주 전쯤 공지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는 11월 28일 월요일 날 공지될 예정입니다. 뭐 저희가 그 직전 토요일이 마지막 설명회입니다. 설명회를 마무리하자마자 서류 양식을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1월 26일이 저희가 마지막 설명회를 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 설명회가 마쳐지면 다음 주 월요일 날 바로 서류 양식들이 공지가 될 예정이니까 뭐 너무 서둘러서 안 들어오셔도 되겠고요. 한 11월 28일 월요일 오후쯤에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공지된 서류 양식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마음이 급해서 이렇게 미리미리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후회하실지도 모릅니다. 예. 올해 조금 저희가 특히 뭐 다른 부분보다 자기소개서는 저희가 조금 이렇게 변화를 좀 줬습니다. 그래서 자수도 많이 줄였고요. 항목들도 좀 세분화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미리 막 이렇게 준비를 잔뜩 하시면요. 그거 수정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써야 될 내용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머릿속에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고민들을 하고 계시다가 써라라고 할 때 그냥 떠르륵 쓰시면 됩니다. 근데 특히 좀 유념하셔야 될 부분은 감점 처리인데요. 서류 평가에 저희가 지금 보시는 이렇게 5가지 항목들이 감점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괄적으로 감점 처리를 하기 때문에 서류 평가 점수에서 이렇게 깎이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유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각종 인증 시험이나 능력 시험 점수를 입력하셨다라든가 그다음에 내가 뭐 수학에서 몇 점 받았고 뭐 1등 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라든가 그다음에 다른 그 대회 입상 실적이나 뭐 자격증 땄다는 얘기, 영재교육원에서 내가 어디 영재교육원에 가서 어떤 공부를 했다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들, 그다음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뭘 하고 계시다라든가 그래서 뭐 저희 아버지가 뭐 우리나라 최고 재벌인데요. 뭐 이런 얘기 굳이 자기소개서에 필요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런 얘기들은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고 싶은 내용하고 전혀 무관합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 그다음에 본인의 어떤 그 꿈, 뭐 그다음에 내가 그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배웠던 점들이라든가 대부분은 지원자의 어떤 그 고민과 생각,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런데 가장 감점 처리가 많이 되는 사항이 사실 지원자 본인의 이름이 등장하는 경우가 가장 감점 처리가 많이 됩니다. 이게 무의식 중에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인 이름을 자기소개에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학부모 기재사항이나 추천서에 우리 예쁜 용성이 뭐 이런 이름이 등장을 하기도 하고 이제 좀 유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서류 양식 공지할 때도 이렇게 좀 많아요. 뭐 이렇게 유의사항이라고 적어놓은 것들이. 그래서 대부분 너무 많으니까 훅 지나가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유의사항들을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가 특히나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네이버에다가 아니면 카페 어디에다가 이렇게 막 물어보시는 경우들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민사고 입학관리실장한테 직접 답을 듣는 게 가장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이 페이지를 마련을 했습니다. 자기소개서 얼마나 잘 써야 할까요? 제 대답은요, 뭐 그렇게 잘 쓰실 필요 없습니다. 막 공들여 갖고 막 자기소개서가 민사고의 합격 당락에 크게 영향을 미치느냐, 뭐 별로 그렇게 많이 미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기소개서의 뭐 수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거 없습니다. 그냥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그리고 중학교 생활을 지내오면서 느꼈던 점들, 경험했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짤막하게 요약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요, 뭐 자기소개서 항목 중에 뭐 300자 이내로 써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300자 정도면 몇 줄 되지도 않아요. 자, 실제 써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뭐 굉장히 뭘 잘 쓸래야 있잖아. 이렇게 잘 쓸 그 여유도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 글을 되게 잘 써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너무 잘 쓰면 의심을 받아요. 평가위원들이 오히려 그래서 이거 얘가 쓴 거 맞나? 뭐, 그러면 평가위원들에 따라서 평가 점수가 또 뭐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솔직하게 쓰시면 된다가 정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면접에서 중요한 활용 자료다라는, 말들을 또 말씀들을 많이 하시기도 하는데요. 이게 다른 학교들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는요, 면접에 이렇게 중요하게 활용되는 자료로 자기소개서를 활용하지 않습니다. 면접관들에게 자기소개서나 학부모 기재사항 추천서가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면접관들이 실제 면접 보는 상황에서 열람하실 수 있게 저희가 온라인으로 제공을 해드리기는 합니다. 근데 대부분 그 면접 후기 같은 것들, 민사고 면접 후기들 보시면 알겠지만요. 어떤 면접생인 경우는요. 자기소개서에 관련된 내용 한마디도 질문 없이 면접 100분을 끝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가끔씩 자기소개서에서 너무 자기소개서 잘 쓰려고 있잖아요. 뭐 거창한 무언가를 딱 적었는데 적으시면 혹시라도 그게 너무 궁금해서 면접관이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본인의 무덤을 파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대부분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면접관들이시고요. 석박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뭔가가 눈에 빡 들어오면 중학생 대상으로 아주 악의적인 질문이 제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자기소개서에 없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뭐 별로 그렇게 그런 질문 안 받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뭐 이렇게 그 면접 보는 과정에서 저는 지금은 면접에 이제 평가위원으로 참여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입학관리실장 하면서요. 왜냐하면 학생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인적 사항들을 다 열람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평가에는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평가를 이제 제가 이 일을 하기 전에 이제 뭐 저는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면접을 하고 할 때 제가 자기소개서를 면접에 활용한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였었냐면요. 이 학생이 자기소개서에 뭐 민사고 수학 선생을 하고 싶다라고 썼어요. 제 자리를 넘보겠다라고 자기소개를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어, 이제 질문을 하면서 점점 난이도를 막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학생이 정말 잘했어요. 대답을 너무너무 잘해서 20분 면접인데요. 한 15분 동안 제가 해보고 싶은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정말 깨끗하게 해결을 다 하고 끝냈습니다. 5분이 남았잖아요. 그죠? 5분 동안 야, 남았으니까 이제 너 잘했어 나가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리고 너 잘했어 못했어 이런 얘기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5분 동안 제가 할 얘기가 없어서 자기소개서에 있는 얘기들을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미 그 상황에서 이 아이에 대한 평가는 끝났거든요. 저는 뭐 이 아이에 대한 평가가 마무리가 됐고요. 남은 5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들을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네, 뭐 그런 정도가 면접에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뭐 굉장히 열심히 써놓고 그것도 열심히 공부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면접 대비용이라고. 네, 전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 학교 면접은 그런 것과 무관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면접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면접을 신입학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자료로 활용을 합니다. 자, 앞에서 뭐 교과 성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단계 합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어떤 평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최종 합격자 선정하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합니다. 서류평가, 서류평가도 사실은 학생을 직접 보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학생이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조금 더 이렇게 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요. 여러 다방면으로 학생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그 중에 하나로 저희가 서류 평가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한테도 뭘 써달라 그러고 또 추천인까지 뭐 보통 선생님들한테도 뭘 써달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그 학생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싶은 거죠. 그 자료들을 기반으로 학생을 뽑고 싶어요. 그런데 학생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뭐겠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입학 전형 내용 중에는요, 면접이 가장 거기에 근접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면접을 5개 영역으로 나누어서 각 영역당 20분씩 총 100분의 면접을 봅니다. 사실 학생이 입시를 시작하고 나서 중간에 쉬는 시간, 면접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거든요. 네, 그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까지 다 합치면 거의 2시간여를 면접을 보게 됩니다. 중학교 3학년이 어디 가서 이런 면접을 보는 경험은 굉장히 하기 드물죠. 그렇죠? 굉장히 하기 드물 거예요. 이게 어디 뭐 대학 면접도 안 그렇고요. 입사 면접도 이렇게까지 학생들을 이렇게 진을 빼고 괴롭히는 면접은 사실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작은 것 하나라도 좀 놓치기 싫어서 이렇게 면접을 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크게 이 5개의 영역이 있는데요. 각 영역별로 뭐 실용 영어는 영어입니다. 수리적 사고는 수학 관련된 거고요. 우리말의 이해가 국어 관련된 거고, 행복한 학교 생활은 공동체 생활과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성격, 인성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 주어지는 면접이고, 마지막으로 탐구 선택이 있습니다. 탐구 선택은 주로 사회과학 쪽의 영역들 중에서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저 10가지 중에서 하나를 본인이 원서 접수할 때 클릭하시면 돼요. 원서 접수할 때 엉뚱한 거 클릭하시면 엉뚱한 거 면접 보셔야 합니다. 저희가 시간표를 바꿔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선택을 하셔야 되겠고요. 이게 제가 농담이 아니고 실제로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열심히 다른 영역을 준비를 했는데요. 원서 접수 때 클릭 한번 잘못해가지고 엉뚱한 면접 보고 간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행히 거기도 면접을 잘 보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굉장히 좀 한스러울 수 있으니까 뭐 유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 중에 뭐 가장 본인이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면 관심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면접은요. 예. 아, 이 사진은 작년에 면접 보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예. 자, 이런 곳으로 면접을 보러 오시는 거예요. 쉽겠죠. 그래서 긴장도 많이 되는데 이렇게 그냥 평일날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면 참 좋은 경치인데 자, 이게 면접장 가는 길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 떨리죠. 자, 여기서 면접을 보시게 되는데요. 자, 면접 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그 5개 각 영역의 역량과 가능성을 확인을 하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자기소개서에서 뭔 질문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할 겨를이 그닥 없습니다. 대부분 각 영역에 주어진 어떤 역량을 평가하는데 면접관님들이 집중을 하십니다. 또한 저희 학교에서 공부를 같이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어떤 것과 그 다음에 이후에 이렇게 발전 가능성들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아보려고 하는 평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뭐 참고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 아니면 여러분 선배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5개 영역을 면접을 보다 보니까요. 이게 복불복인데 하필이면 내가 제일 자신 없는 영역이 첫 면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첫 면접에 딱 들어가갖고 소위 아이들 말로는 그냥 멘탈 탈탈 털리고 박살나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나오자마자 눈물이 앞을 가리거든요. 막 그 울다가 두 번째 면접 들어가가지고 면접관님들 얘기로 이 아이가 들어오자마자 울기 시작한대요. 내 잘못 아니야. 이게 앞에 영역에서 면접관들이 울려놨는데 근데 또 앞에 영역의 면접관님들이 이 울리려고 울린 건 또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두 번째 면접을 그냥 아무 소리 못하고 지나갑니다. 이러면은 이게 이제 안 좋아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각 영역에 자기가 본인이 조금 더 자신 있고 뭐 좀 덜 자신 있고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각 영역별로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두 개 망했다고 떨어지거나 하지 않아요. 한두 개 역으로 한두 개 잘했다고 붙느냐, 뭐 꼭 그것도 장담 못 합니다. 근데 5개 영역을 다 잘해야만 하느냐도 또 아니에요.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 2시간 동안의 면접 시간 동안에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하여튼 그래요. 그렇죠? 본인은 혼자 들어가는데 막 면접관이 2명, 3명씩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부담이 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극복하고 이겨내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어떤 면접 상황에서 참고를 해야 될 상황이다라고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면접 복장이 체력검사 복장으로 오세요. 옷 갈아입을 시간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접 끝나면 바로 체력검사하러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체력검사에 편한 운동복으로 오시는데요. 물론 학교 체육복은 좀 자제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본인의 어떤 신분을 드러내는 뭔가 이름표까지 달고 오시면 더더욱인다나 큰일 나고요. 큰일 난다기보다 이제 아마 안 되고요. 그래서 뭐 이름표 달려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은 좀 빼시고 그냥 편한 운동복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체력 검사를 하러 가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면접 들어오실 때 아주 뭔가 한복 입어야 되느냐? 예, 한복 입고 체력 검사까지 하실 자신이 있으시면 그러셔도 되는데 굳이 한복을 입으실 필요 없으시고요. 아주 깨끗하게 막 이렇게 정장 모양으로 이렇게 오지 않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래서 복장 걱정 너무 하지 마시고요. 편안한 복장으로 운동하기 좋은 운동복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체력 검사를 또 이어서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올해는 뭐 지금 상황에 굉장히 그 코로나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을 거라고 현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뭐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아서 그래서 요즘 이제 조금 이렇게 확진자 숫자가 또 조금 늘었다라고 한 5만 명대 한 이틀 그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방역 상황이 현재로는 뭐 크게 더 나빠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면 면접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대면 면접 시에 저희가 체력 검사도 진행을 합니다. 체력 검사는 진행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그 마스크를 쓰고 있고 환기도 시키고 소독도 다 하고 진행을 하는데 지원자들만 마스크를 벗고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근데 이제 왕복 오래 달리기를 합니다. 이게 셔틀런이고 충분히 공간을 두고 뛰기 때문에 편하게 이렇게 체력 검사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학교 체육관은 20m를 이렇게 왕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40회, 여자는 23회인데 뭐 셔틀런이 뭔지 궁금하시면 이렇게 자녀분들한테 여쭤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셔틀런에 대해서 충분히 다들 중학교 때도 많이 해본 최근에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안 해보신 분도 있을지 몰라서 그러는데 아까 면접장 제가 앞에 화면에서 면접장 들어가는 길 보여드렸죠. 체력 검사가 남자 40회, 여자 23회가 굉장히 어려운 기준이 아닙니다. 이 기준 자체만 통과를 하면 되는데 이게
아주 수월한 그 기준이다라고 생각하고 처음에 이렇게 마련을 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 명 있어요. 근데 왜 그런가라 그랬더니 이렇게 선배님이 여러분들이 합격해서 저희 학교에 들어온 선배들 중에 사실은 기준을 만족하지 못해서 뭐 반드시 떨어지느냐는 아니에요.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온 학생들도 있는데 저희가 그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여기가 저희 면접장이에요. 밑에 다산관이라고 돼 있죠. 그죠? 저기서 면접을 봐요. 저희 학교가 아까 보시면 38만 평이라고 그랬죠. 이게 그림으로 요만하게 그려놔서 그런데 이게 상당한 거리가 있어요. 체육관까지 여기서 체력 검사 보는데 저기까지 이렇게 등산을 해야 돼요. 등산. 저 길이 이렇게 많이 가깝지 않습니다. 걸어서 한 5분여 이상 걸어요. 저기를 한 5분여를 걸어가는데 산길입니다. 이렇게 오르막길이에요. 오르막길.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면접에 한 100분 동안 2시간여 동안 멘탈 다 알탈 털리고 나 이제 누가 쿡 찌르면 넘어질 것 같아 라고 하는 상황에서 눈길을 5분여 걸어서 등산을 해서 또 체육관에 가요. 그럼 또 쫙학거리고 숨 쉬고 있는데 자 이제부터 체력 검사 시작하겠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맛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몇 번 안 뛰고 나 그냥 포기해 버릴래 라는 생각이 막 든대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굉장히 커 보여요. 기준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요. 체력 검사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근데 사실은 공부하기 위해서 체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짬짬이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앞으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라도 체력 관리는 충분히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신입학 전형에서 이거를 굳이 이렇게 체력 검사를 저희가 놓지 않는 이유가 또 거기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 오셔서도 체력 관리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저희가 요구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체력 검사 준비를 하시려 그러면은요, 예, 하루 종일 고생 공부 다 하시고요, 잠들기 전에 체력 검사를 연습을 하십시오. 이제 지쳐 쓰러져서 침대에 가야 되겠어라고 싶을 때 운동장 몇 바퀴 돌고 침대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뭐 아파트를 왔다 갔다 하시다가 침대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디 지나가다가 예, 아파트 앞에서 먼 학생들이 열심히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그럼 쟤는 민사고 지원자인가 보다. 그렇게 알고 제가 유심히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실제로 한 몇 년 전에 체력 검사를 했던 장면입니다. 이게 셔틀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삐빅 하면 출발하고요. 삐빅 하기 전에 도착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쪽에 그래서 또 삐빅 하면 또 출발하고 삐빅 하면 그 삐빅 사이가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간 안에 건너가는 게 횟수를 성공하는 겁니다. 한 번 가면 성공이 1회 성공이에요. 갔다 오면 2회 성공이 됩니다. 그거를 이렇게 여자 23회 뭐 이렇게 성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 삐빅 하는 순간이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조금씩 짧아져요. 많이 짧아지지는 않는데 0. 몇 초씩 짧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긴 시간 벌써 저희가 앞에 혼선을 드리는 바람에 예정보다 조금 늦게 진행이 됐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저희 학교의 교훈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이게 저희 학교 교훈이에요. 자, 저 처음에 이 학교 와갖고 무슨 교훈이 누가 이렇게 그냥 장난쳐 놓은 줄 알았어요. 근데 교훈이 막 이래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막 그러지 않았는데 보시면은 뭐 있어요. 정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그랬는데 뭐라고 주절주절 이렇게 막 써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교훈을 빌어서 저희 신입학 전형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두 번째 줄에 출세를 위한 공부를 하지 말고 학문을 위한 공부를 하자. 자,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곰곰이 또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희 학교, 그러니까 민사고 입학 전형을 이렇게 위해서 그냥 합격하기 위한 공부를 하지 마시고요. 그런 공부보다는요, 진짜 공부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재미가 있는지 그 재미를 좀 찾는 과정으로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민사고 합격을 위한 어떤 요령들을 공부하지 마시고요. 진짜 그 공부를 위한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 뽑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그런 학생들입니다. 뭐 굉장히 요령껏 민사고에 막 준비가 많이 된 학생들, 뭐 이런 학생들 면접 보다 보면 다 보여요. 네. 그런 거는 저희가 실제로 평가하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하느냐, 뭐, 들어와서 인사 굉장히 잘하고 깍듯하게 말투가 좋고, 뭐, 필기 잘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저희가 보는 평가 요소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그 공부가 재밌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 과정들을 거쳤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어 하는 게, 저희의 신입학 전형입니다. 그래서 실제 준비하실 때에도요, 공부가 재밌어서 내가 재밌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한다. 그런 마음 자세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요. 또 출세를 위한 진로를 택하지 말고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택하자. 뭐 이런 저희 교훈의 문구가 있는데, 음, 뭐 민사고에 가면 뭐 대학 더 좋은 데 갈 수 있겠지라든가 뭐 나중에 뭐 좀 더 이렇게 내가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겠지라든가 뭐 그런 어떤 생각으로 민사고를 바라보고 준비하신다라고 하면 오셔서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그런 경험들을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약간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정말 행복한 어떤 고등학교 생활을 하고 또 앞으로 대학으로 진학을 하고 직업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본인 스스로를 발견하고 찾는 어떤 시간들을 먼저 가지시면 좋겠고요. 그런 고민들로부터 저희 학교에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서 뭐 자기소개를 쓰던가 뭐 그런 고민을 하시던가 아니면 면접 때 어떤 말들을 하면 좋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만약에 하신다라고 하면 먼저 그것에 앞서서 본인을 스스로 한번 바라보는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소질이 뭐고 적성이 뭐고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그런 고민들의 결과로 민사고가 나에게 앞에서 한참 설명을 들으셨던 민사고 교육이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저희 민사고에 지원을 과감히 도전하시고 지원하시고 저희가 찾고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반대로 항상 수시가 뭐 더 좋을까 정시가 좋을까 라든가 뭐 서울대 몇 명 갔대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민사고가 괜찮은 학교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은 오해입니다. 민사고에 오셔서 본인의 행복한 고등학교 3년이 굉장히 그 고등학교 3년 다들 그 뭐 부모님들도 지내 보셔서 알겠지만 그 시절 3년이요 굉장히 나에겐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그 소중한 시간들을 남들이 평가하는 곳에 나를 몰아넣는 남들의 틀에 나를 몰아넣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기에는 너무 아쉽죠. 그래서 민사고에 오셔서 조금 더 행복한 고등학교 생활과 그다음에 자신의 미래를 꿈꾸고 미래를 가꾸어갈 그런 시간들로 활용을 하시려면 아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재밌는 어떤 공부들을 자꾸 찾는 거, 본인의 어떤 꿈과 소질, 적성들을 찾는 고민들, 이런 것들을 먼저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행복해야 사실 다른 많은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긴 시간 이렇게 말씀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 혹시 오늘 제가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못한 사항들이 사실은 준비를 하기는 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줄였습니다. 요약 정리를 한 거였고요. 다른 부분들은 모집 요강을 좀 더 참고해 주시고 또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FAQ를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혹시 거기에도 없는 내용이 있다라 그러면 이후에라도 뭐 이메일이나 전화 문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